AI가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 당신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가상화폐 사이트, 그리고 이 가상화폐 사이트,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클릭합니다. AI 시대에 사기를 막는 힘은 AI 리터러시입니다. AI 코인 사기의 시대.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한 분이 있습니까? 이제 사기범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AI가 사기를 돕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AI는 이제 가짜 투자 전문가, 가짜 뉴스,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뢰를 얻기 위해 수익이 실제 발생된 것처럼 속이고 투자 수익금의 일부 또는 소액을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하게 하고 이를 믿고 거액의 투자금을 예치하게 만들어 이를 찾으려면 국제자금 세탁방지 AML 및 관련 국제법을 언급하며 추가로 송금이나 수수료 요구하고선 홈페이지 접속 차단, 연락 단절 등으로 사기치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사기 피해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 사기는 돈만 빼앗지 않습니다. 삶의 희망까지 무너뜨립니다.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인간관계 단절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도 함께 고통받게 됩니다. AI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 AI를 사용하는 능력보다 AI를 의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AI가 만든 투자 정보, 영상, 광고, 사이트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민 역량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법과 제도. 책임 없는 AI는 위험합니다. 개발자, 운영기업, 인증기관, 감독기관, 정부 모두가 책임 구조 안에 있어야 하고 피해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사전 차단. 피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털, SNS, 메신저 플랫폼은 AI 기반 사기 광고와 가짜 사이트를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길. AI는 위험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기회입니다. AI 리터러시가 확산되면 사기 피해는 줄어들고 국민은 더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 우리는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AI를 이해하고 검증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 그것이 AI 시대의 새로운 시민성입니다. AI 리터러시 시민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더 안전한 AI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AI 시대의 교양TV입니다. 여러분은 AI 리터러시가 이제 세계적인 표준 교육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UNESCO, OECD, 유럽연합, 미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등은 AI 리터러시를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AI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일상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UNESCO는 AI 리터러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Understanding, Using, Evaluating and Engaging with AI Systems Responsibly and Ethically, 즉 AI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평가하며 윤리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OECD 역시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The ability to critically understand, use and evaluate AI technologies in ways that support human well-being and democratic values, 즉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며 인간의 행복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역량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2026년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5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Understanding AI Concepts,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능력. 둘째, Exploring AI Applications, 산업과 일상에서 AI 활용 사례를 이해하는 능력. 셋째, Prompting and Interacting with AI,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넷째, Evaluating AI Outputs,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능력. 다섯째, Responsible AI Use,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AI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교육부의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역시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결국 세계가 말하는 AI 리터러시는 기술 교육이 아닙니다. 인간 교육입니다.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보다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 AI를 믿는 사람보다 AI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 AI에게 질문하는 사람보다 AI에게 다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하는 시민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UNESCO, OECD, 미국,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이 공통으로 말하는 AI 리터러시의 본질입니다. AI 시대의 문맹은 AI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찰 공무원에게 왜 AI 리터러시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AI가 범죄를 막는 도구인 동시에 범죄에 악용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범죄자는 칼과 총, 위조 문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죄자는 AI를 사용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으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족의 목소리까지 복제하며 생성형 AI는 순식간에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경찰은 단순히 범인을 찾는 것을 넘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AI가 결코 중립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는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AI는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설계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계산할 뿐입니다. 따라서 AI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승인했는가? 누가 검증했는가? 누가 운영했는가? 누가 감독했는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AI가 만들어낸 가짜 영상 한 편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 하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한 통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AI는 범죄를 자동화하고 대량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명을 속였다면 이제는 AI를 이용해 수만 명을 동시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I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책임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습니다. AI 뒤에는 개발자가 있고 기업이 있으며 검증자와 인증기관이 있고 감독기관과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책임의 경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AI가 블랙박스라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AI의 결과를 의심하고 근거를 확인하며 진실을 검증하고 책임의 구조를 추적하는 능력입니다. AI 시대의 경찰의 역할은 단순한 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디지털 사회의 진실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범죄, 그리고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위험 속에서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는 힘입니다.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책임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AI 시대에도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묻는 사람, 바로 경찰 여러분이 디지털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 시대의 교양TV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AI가 잘못 판단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AI가 사고를 일으키면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구장의 주제는 바로 책임 구조의 정치학입니다. 영국에서는 실제로 수백 명의 우체국장이 범죄자로 몰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영국 우체국은 허라이전이라는 회계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회계상 적자가 발생했고 우체국 본사는 이를 직원들의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백 명의 우체국장이 기소되고 처벌받았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확인되었지만 조직은 오랫동안 컴퓨터는 틀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프로그램 개발자일까요? 시스템 운영자일까요? 우체국 본사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타이프 3 사고, 즉 책임 전가라고 설명합니다. AI 사고는 단순히 인식 실패나 판단 오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우리는 중개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은 알고리즘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관련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활용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판단 기준을 만들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누가 운영했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AI 리터러시입니다. AI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은 언제나 인간과 조직, 그리고 사회의 몫입니다. 부장책임 구조의 정치학에서는 플랫폼, 기업, 국가가 형성하는 책임 삼각구조, 설명 요구권과 이해 제기권, 그리고 시민의 주권적 판단이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AI가 무엇을 판단했는가가 아니라 그 판단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가상 사례입니다. 지난 토요일 로또 추첨이 있었습니다. 저는 AI에게 당첨 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AI는 자신있게 당첨 번호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믿고 제 방식대로 조합했던 로또 용지를 지갑에서 꺼내 당첨 여부 결과를 확인한 뒤 낙첨된 로또 용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인터넷 검색 중 인터넷에 게시된 지난주 실제 당첨 번호를 확인해보니 제가 평소 가족 생일로 조합했던 번호가 당첨 번호와 상당 부분 일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AI의 오류가 아닙니다. AI를 맹신한 인간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무조건 믿는 사회와 AI를 이해하고 검증하는 사회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AI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책임과 판단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용 능력만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능력, 검증하는 능력, 그리고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저는 한국공학대학교 국제미래공학부에서 AI 강의와 연구하는 교수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AI 시대의 시민교육과 AI 리터러시를 연구해왔습니다. 그 고민을 담아 AI 시대의 교양을 집필하였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에서 AI를 검증하는 시민으로 AI를 맹신하는 사회가 아니라 AI를 이해하는 사회로 여러분도 AI 리터러시 시민운동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 시대의 교양TV입니다. 여러분은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AI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AI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할 것인지, 어떻게 더 빠르게 결과를 얻을 것인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AI가 틀렸다면 나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AI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AI는 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데이터를 학습하여 가장 그럴듯한 답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인용하거나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 이미지를 진짜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범죄, 보이스피싱, 가짜 뉴스, AI 기반 코인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AI 리터러시입니다. AI 리터러시란 AI를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정말 사실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AI 리터러시라면 이를 공동체를 위해 책임있게 사용하는 태도가 바로 AI 시민성입니다. 예를 들어 가짜 영상을 공유하지 않는 것, AI가 만든 정보를 검증하는 것, 타인의 개인정보와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 AI가 작성한 결과물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역시 AI 시민성의 일부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역시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경쟁력은 AI가 아닙니다.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AI를 사용하는 능력보다 AI를 판단하는 능력, AI를 활용하는 기술보다 AI를 책임있게 사용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AI 리터러시와 AI 시민성, 이 두 가지는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교양이자 필수 역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가상 사례입니다. 지난 토요일 로또 추첨이 있었습니다. 저는 AI에게 당첨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AI는 자신있게 당첨번호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믿고 제 방식대로 조합했던 로또 용지를 지갑에서 꺼내 당첨 여부 결과를 확인한 뒤 낙첨된 로또 용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인터넷 검색 중 인터넷에 게시된 지난주 실제 당첨번호를 확인해보니 제가 평소 가족 생일로 조합했던 번호가 당첨번호와 상당 부분 일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AI의 오류가 아닙니다. AI를 맹신한 인간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무조건 믿는 사회와 AI를 이해하고 검증하는 사회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AI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책임과 판단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용 능력만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능력, 검증하는 능력, 그리고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저는 한국공학대학교 국제미래공학부에서 AI 강의와 연구하는 교수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AI 시대의 시민교육과 AI 리터러시를 연구해왔습니다. 그 고민을 담아 AI 시대의 교양을 집필하였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에서 AI를 검증하는 시민으로 AI를 맹신하는 사회가 아니라 AI를 이해하는 사회로 여러분도 AI 리터러시 시민운동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지금 AI 리터러시와 윤리인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인공지능을 사용하셨습니까? 챗GPT에 질문을 하고 유튜브 추천 영상을 보고 온라인 쇼핑 상품을 추천받고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를 따라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의 판단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은 인간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계산기는 계산을 했고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AI는 다릅니다. AI는 무엇을 볼지 추천하고 어떤 뉴스를 먼저 보여줄지 결정하며 채용과 대출, 의료와 교육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면서도 AI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챗GPT가 작성한 과제를 그대로 제출합니다. 어떤 직장인은 AI가 만든 보고서를 검토 없이 제출합니다. 어떤 조직은 문제가 발생하면 AI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AI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AI는 판단의 결과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습니다.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AI 리터러시입니다.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AI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왜 그런 결과를 제시했는지, 그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AI를 이해하고 질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민 역량입니다. 저는 전자통신공학 박사로서 남극 세종기지에서 통신 시스템을 운영했고 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에서 23년 동안 기술과 정책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AI 정책과 교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질문과 선택입니다. 미래는 허락 없이 도착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방향은 우리의 질문이 결정합니다. AI를 맹신하는 사회가 아니라 AI를 이해하는 사회로, AI를 사용하는 사람을 넘어 AI를 검증하는 시민으로, 이것이 AI 시대의 교양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AI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AI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AI는 생각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계산기일까요? 오늘은 AI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 속 AI는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AI가 인간처럼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제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I에게 서울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정답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AI는 인간처럼 서울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장 속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을 계산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AI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틀린 답을 하기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만들어내고 없는 판례를 제시하고 가짜 사실을 진짜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를 AI 분야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환각현상이라고 부릅니다. AI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AI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AI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AI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윤리적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가치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답을 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AI가 제시한 결과를 검증하고 필요하면 수정하고 최종 판단은 인간이 내려야 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AI를 많이 사용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AI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AI를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민이 미래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AI는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이것이 AI 시대의 교양 1장 2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AI는 도구가 아니라 결정구조다. 안녕하십니까? 망치는 집을 짓는 도구입니다. 칼은 음식을 자르는 도구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망치가 누구의 집을 먼저 지을지 판단하지 않고 자동차가 어디로 갈지 스스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결정은 언제나 인간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술을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AI는 조금 다릅니다. AI는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선택과 판단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어떤 영상을 먼저 보여줄지 결정합니다. 쇼핑몰은 어떤 상품을 추천할지 결정합니다. 은행은 누구에게 대출을 해줄지 판단합니다.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AI가 질병 위험도를 분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AI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재구성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는가? 무엇을 포함했고 무엇을 제외했는가?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설정했는가? 그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용 AI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출신 학교를 중요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실무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합격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AI는 단순한 계산기가 아닙니다. AI는 사회의 기회와 자원을 배분하는 결정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AI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가? AI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그 결정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AI 시대의 시민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결정 과정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AI 리터러시입니다. AI를 맹신하는 사회는 결정을 기술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AI를 이해하는 사회는 기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AI를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AI의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에서 AI를 질문하는 시민으로 AI는 도구가 아니다. AI는 사회의 결정 구조가 되고 있다. 이것이 AI 시대의 교양 1장 3절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